자, 기업에서는 매출로 발생한 총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순매입액과 순매출액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자, 순매입액은 어떻게 산출하냐면 매입한 총 금액에서 반품을 하거나 또는 제품의 하자가 있어서 상품 또는 제품의 하자가 있어서 값을 깎은 것, 그리고 외상값을 약속일보다 빨리 지급해서 할인받은 것들은 다 빼주게 됩니다. 빼주고요. 그리고 매입할 때 매입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이거는 매입 금액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순매입액을 산출하게 되고, 순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상품의 하자나 결함이 발생해서 환불받은 것, 그리고 값을 깎아준 것, 그리고 외상대금을 미리 일찍 회수해서 할인을 해준 것들은 다 매출액에서 빼고 나머지를 순매출액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출 시 발생하는, 만약에 부대 비용이 발생한다면, 운반비가 발생한다면 그건 어떻게 처리하냐? 매출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 운반비 등은 운반비라는 따로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건 왜 운반비라고 하는 따로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게 되냐면, 매입할 때는 내가 매입 부대 비용을 다 부담을 하지만 매출할 때는 운반비 등이 발생하면 이것들은 내가 상품을 사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 회사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상품의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에 대해서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은, 자, 매출 애누리하고 매출 환입, 상품의 하자가 발생해서 값을 깎아주거나 환불 처리해 준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총 매출액에서 차감시킨다고 했었죠. 그래서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 모두 총 매출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매출원가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매출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 상품을 사오죠. 그리고 이 상품을 사온 원가 금액의 합을 매출원가라고 합니다. 그럼 매출원가는 올해 사온 당기순 매입액도 있겠지만 작년에 팔다가 다 판매하지 못하고 창고에 남은 기초 상품들이 있겠죠. 이것들도 같이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 상품만으로는 올해 다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올해 또 상품을 사오죠. 상품 사온 금액 중에서 환불 처리한 거나 할인받은 것들을 다 뺀 것을 우리가 당기순 매입액이라고 하죠. 그러면 기초 상품 재고액과 당기순 매입을 더하면 이 두 개의 합이 올해 판매가 가능한 금액이 되겠죠. 작년에 팔다 남은 것이 30만 원 있었고 올해 70만 원어치를 더 사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판매 가능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다 판매하지 못하고 창고에 남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말에 창고를 뒤져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따져서 이것들은 올해 매출원가로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당기순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주면 요만큼이 올해 발생한 매출원가가 되겠죠. 그럼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타계정 대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상품은 원래 목적이 뭐죠? 판매하기 위해서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건데 이걸 판매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참치 통조림을 파는 회사인데 이 참치 통조림을 판매하지 않고 추석 때 직원들한테 선물로 나눠줬다라고 하면 이건 판매에 쓰인 비용이 아니죠. 그래서 매출원가에서 타계정 대체는 빼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을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 상품 10만 원어치를 창고에 있는 것들을 직원들한테 추석 선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건 매출원가로 잡히면 안 되겠죠? 우리가 3분법에 의하면 차변에 매입이라고 하는 비용으로 잡는데 대변에 매입이라는 비용을 소멸시켜 줍니다. 10만 원어치. 그리고는 타계정 대체라고 저교에다 써놓고요. 그리고 차변에 이것들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쓰인 비용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를 구하려면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당기순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주고 그리고 타계정 대체까지 빼주면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뭐 구했죠?
매출액하고 순 매입액하고 매출 원가를 구했죠. 그러면 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전체 매출한 순수한 금액에서 매출 원가, 실제로 판매된 것들에 대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뭐가 구해지게 돼요? 매출로 발생한 총이익이 구해지게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가게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1,000원에 상품을 판매했어요. 올해 총 1,000원어치만 판매했다고 봅시다. 1,000원 상품을 판매했고 이 사장님이 300원에 물건을 사왔습니다. 그 300원에 물건을 사온. 그러면 1,000원짜리를 300원에 사온 걸 1,000원에 팔았으니까 사장님이 발생한 매출로 발생한 총이익은 700원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말 장부상의 재고 금액이 실제 재고 금액보다 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70만 원어치의 재고가 있어야 되는데 장부상의 재고 금액이 1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상품 재고 금액이 이거는 나중에 매출 총이익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예요. 근데 단기가 아니라 차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단기와 차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단기의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기초상품 재고액과 단기순 매입액을 더해서 타계정 대체와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주면 되는데 기말상품 재고액이 실제보다 더 많이 계산이 되었죠. 계산이 되었다는 것은 책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초상품 재고액과 단기순 매입액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원래보다 더 많이 빼주기 때문에 매출원가는 실제보다 작게 잡힙니다. 그럼 나중에 매출 총이익을 계산을 할 때 매출원가가 실제보다 작게 잡히니까 순 매출액에서 적게 빼주게 되죠. 그러니까 올해 매출 총이익은 실제보다 크게 잡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내년에는 기말상품 재고액이 더 많이 잡혔기 때문에 기초상품 재고액이 기말상품 재고액이 기초상품 재고액이 되기 때문에 기초상품 재고액은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다음 회계 기간에는 오히려 기초상품 재고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해주는 부분들이 더 커져서 매출원가가 더 크게 잡히겠죠. 매출원가가 더 크게 잡혔다는 건 상품을 매출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크게 잡혔기 때문에 매출로 발생한 총이익은 오히려 차기에는 적게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단기의 매출원가가 과대 계산된다. 단기의 매출원가는 과대가 아니라 과소 계산이죠. 차기 매출원가가 과소 또는 과대에 해당될지 알 수 없다. 차기의 매출원가까지도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알 수 있겠죠. 단기의 매출 총이익이 과대 계산된다. 이게 정답이네요. 단기에 기말상품 재고액이 커지면서 오히려 매출원가가 감소해서 매출 총이익은 크게 과대 계산되죠. 차기 매출 총이익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차근차근 공식을 써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가 순 매출액, 순 매입액,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을 구하는 공식을 종합 선물 세트로 이제 내는 문제입니다.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공식을 써놓고 안에다가 금액을 기입해서 작성하면 문제를 풀이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먼저 순 매출액을 먼저 구해볼게요. 순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 25만 원에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근데 매출 환입은 없으니까 매출 애누리가 5만 원이 있네요. 5만 원 빼주고. 그리고 매출과 관련된 매출 환입, 할인. 매출 할인 3만 원 빼주면 25만 원에서 8만 원 빼서 17만 원이 나오죠. 그다음 순 매입액은 전체 매입액에서 빼줄 거 빼주면 되죠. 총 매입액 19만 원에서 매입 환출 및 매입 애누리는 없네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15,000원. 그 다음에 매입 할인 만원 빼주면 19만원에서 25,000원 빼주면 16만 5천원이 나오죠. 그 다음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순 매입액에서
타기정 대체 빼주고 기말상품 재고액 빼주면 되죠. 기초상품 재고액은 안 나왔죠, 표에. 그래서 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당기순 매입액은 위에 구했죠. 16만 5천 원이 나오고 타계정 대체 여기 나와 있네요. 타계정 대체 3만 원 빼주고 기말상품 재고액 7천 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걸 구하면 12만 8천 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되니까 매출원가 여기서 구해놨고 순 매출액 여기서 구해놨죠. 17만에서 12만 8천 원을 뺀 4만 2천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계산 문제를 풀 때의 팁은 순 매출액, 순 매입액, 매출 총이익, 매출 원가를 구하는 공식을 밑에다가 다 써놓고요. 일단 거기다가 숫자만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이번 문제도 역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계산 문제인데요. 자, 이번에는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래요. 이것도 역시 순 매출액부터 순 매입액,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을 구하는 공식을 다 적어놓고 그 숫자를 대입을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순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거는 총 매출액 의미예요. 총 매출액에서 뺄 것들을 빼주게 되면 순 매출액이 나오죠. 그 다음 순 매입액은 전체 매입액에서 뺄 것들을 빼주게 되면 순 매입액이 산출이 되고요. 순 매출액은 매출 총이익을 구하는 공식으로 들어갈 거고 순 매입액은 매출원가를 구하는 공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기초상품 재고액을 줬고 타계정으로 대체도 줬어요. 근데 기말상품 재고액을 지금 모르죠. 그러면 기말상품 재고액이나 매출원가를 알아야 되는데 매출원가는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매출총이익을 줬기 때문에 매출총이익 공식에서 구할 수 있죠. 자, 매출총이익 37만 원은 순 매출액은 위에서 구했으니까 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겁니다. 지금 이거를 모르니까 이건 구할 수 있죠.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출원가는 113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매출원가 113만 원을 여기서 구했으니까 113만 원의 매출원가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라니까 기말상품 재고액은 5만 원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좀 문제를 꼬게 되면 중간에 이제 하나를 구하라고 하고 이제 밑에 거를 미리 주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역으로 올라와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공식만 잘 적어놓고 숫자만 잘 대입하면 나머지는 산수죠, 산수.